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황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8일 목요일 방송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제는 사실 장이 고민이 됐었다면 오늘은 조금 무서워서 벌벌 떤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가 2800선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그래도 마감으로 가면서 1%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2814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93% 하락 82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금 팔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3시에 TSMC의 실적이 나왔을 텐데 잘 나왔겠죠. 두 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료님 보고 싶었어요. 아, 저게요? 네, 네.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차출돼서 나가야 돼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역시 회사의 대표. 아유, 그건 아니에요. 네. 아니, 네. 어떡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어저께 반도체? 제가 없을 때 또 조금 얘기해 주셨으면 오늘 대응했을 텐데. 오늘 해도 돼요? 오늘 도망쳐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장하기 전에 네. 저 노트랑 이런 거 할 때는 했거든요. 여기 설명드렸고 1% 기준으로 해서 1%. 0.57% 가면 사지 말고 네. 일정 한 5% 빠지면 약간 사도 될 것 같고. 지금 1%인데. 그러니까 오늘 장시에 잘 하든지. 근데 오늘 또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 되는데 대부분이 많은 것들을 이제 흔한 우리 잘 가는 종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시장보다 아웃퍼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대부분이. 네. 그죠. 설사 무슨 원자력을 했다 하더라도 원자력을 했다 혹시 해도. 그냥 오전에 따라갔다가는 또 그렇죠. 예. 원자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번호님에게 넘어갑니다. 번호님 네. 어떻게 할까요? 아, 답답합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천체해? 이 원전 때문에 오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 물론 이제 TSMC가 오늘 실적도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캐펙스 투자 지출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좀 원했던 시나리오가 나오니까, 삼성전자가 빠르게 반응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장 초반에, 이게 세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고 스타트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로 돈 갈 데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진행을 하고 나니까 네,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근데 네네. 원전이 지금 이제 덤핑 수주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오겠지. 네.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산자부 장관이 아니라고 굉장히 기자회견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원래 우리나라가 싸요. 원래 다른 나라들보다 싸게 합니다. 프랑스보다 미국보다. 훨씬 싸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원래 쌌고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근데 그거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뭐요? 미국과 유럽 쪽에서 원전에 대한 이런 정책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물론 요번이 우선 협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계약 체결하고 또 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원전이라는 사이클 자체가 길고 그 다음에 에너지원에서 주력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겪은 그 상황에서는 원전이 확대가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애초에 오늘 안 돼서 빠졌더라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늘 갭상승하고 뭐 종목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빠져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미국 쪽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는 종목도 전거래는 조정받긴 했지만 네네. 최근에 뭐 주가가 거의 30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단기 세론 부분이 좀 짜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차곡차곡 뭐 큰 이평선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더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뭐 어차피 오늘 뭐 갑자기 뭐 50% 몰빵하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잖아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셨을 거기 때문에 네. 천천히 모아간다는 느낌으로 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2009년에서도 그 수주 소식이 있었을 때 2009년에 수주 소식이 있었을 때 수주 소식 나오고 좀 빠지다가 그 다음에 슝 올라갔어요. 그런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많은 분들이
다들 기대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전문가들 많이 만나서 물어봤거든요. 네네. 완전 기대됐었어요. 그러니까 기대 당연히 됐대요. 당연히 사실 기대하죠. 수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대요. 이상하네요. 저는 그렇게 다른 방송국에서 수주가 자신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다고 마음속에 하니까 있었나 보죠. 마음속에. 마음속에 그랬다고 하니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재료 노출로 오늘은 조금 이벤트가 된 것이 아닌가 해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텐데 뭐 그래도 조금 더 노려보면 좋겠다.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멀리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산업적으로 어차피 좀 이제 길이 열렸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는 부분으로 네,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본부장님? 아니 근데 이게 네. 뉴스가 나온 게 대체적으로 제가 전문가보다는 더 많이 아시니까 그런데 이게 7월 9일 날 이런 뉴스가 나와서 하면 주가가 7월 9일 날. 9일이었을 거예요. 9일인가 10일인가. 네. 그러니까 그때 뭐 했다가 우리 말 듣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리스크를 생각해서 빠진 사람도 있겠지만 7월 9일 날 10일 전후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이 더 안 반영됐으면 가서 머물렀을 텐데 이게 반영이 됐다. 장도 조금 좀 까리까리한 데다가 네네. 항상 그렇잖아요. 반도체는 혹시라도 틀면 또 글로 갈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생각하는 만큼 뭐 20%, 25% 가고 머물지 못하고 다시 한 자릿수로 내려오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부분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 그거를 기술적으로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방법은 분할하는 밖에 없어요. 7월 9일이고 뭐 얼마고 아까 제가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그림을 그면은 이게 지금 뭐 엄청나게 싸게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네. 그 확인되는 건 몇 년 뒤 아닌가요? 그렇죠? 예. 2년. 예, 2년 뒤니까 그때까지 그 의심을 가서 빠지면 또 사서 가져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원전이든 뭐든 간에 그 섹터를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러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한 큐브가 30% 자기 포트에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야. 너무 그 규정이 크다. 포인트에서 맞은가 보장돼 있으면 그걸 럭키한 거고 그때 제 말이나 우리 본인 말을 들어갖고 맞은 사람은 우리를 좋아하겠지만 또 그때 틀린 사람들은 죽이려고 쌀리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할로. 옆에 눈치도 보고 왜 이게 들어갔는가 하는 그것까지 우리가 다 하기는 못하고 우리도 틀리고 네, 그런 게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그런 거죠. 9일날 반영이 되는데 장 분위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맞아요. 3, 40%안 들어가고 1, 20%, 10% 들어가면은 또 다음 게 또 있겠죠.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원전은 장기로 보는 거잖아요. 그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어쨌든 유럽을 저는 뚫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5년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었고, 그다음 추가적인 수주도 나올 거고, 이거 기반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니까 분명 뭔가 다른 스토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고 뭐- 아무리 싸더라도 우리가 싸더라도 우리도 남겨 먹는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도 다른 얘기예요. 네, 왜냐면은 이제 그거와 비슷한 사례가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실패한 게 예, 있었죠. 그런 수주들이 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뭐 안 남겨먹고 팔겠어?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 레퍼런스를 얻기 위해서 그거를 손해보고도 할 수도 있어요.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이보 전쟁을 위한 일부 후퇴 정도, 반보 후퇴 정도로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유럽에 어쨌든 뚫었다라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길게 본다면 좀 더 다른 수주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좋게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땡땡땡 많은 분들이 하해 주시는데요. 간보노님 땡땡땡, 유자님 땡땡땡, 그리고 윤상빈님 땡땡땡, 악당선님이 뚱뚱뚱 해주셨습니다. 지금 3시 30분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조금 더 낙폭을 와우. 많이 줄였어요. 오. 0.68%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갑자기 하지만 기분이 좋아졌어. 배경도 노란색으로 좀 네. 밝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824선. 이고요. 코스닥은 뭐 비슷하네요. 0.84% 하락, 822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지만 코스피에서는 결국에는 팔면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 보노님께 시황 넘겨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뭐 반전 포인트는 TSMC였다고 보시면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ASML
ASML도 명민준 왜 저래 저기서. 갑자기 신나네요. 네, 좀 침울했는데 갑자기 좀 신나는데 네. 어쨌든 계속 띄워주세요. 괜찮네요. 마치 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듣고 있어요. 네, Listen carefully. ASMR 같은 거 사실 실적이 저는 어제 좋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나쁘게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에서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본 부분이 이렇게 매출이 빠지다 보니까 네, 네. 그 부분에 좀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침에 잘 설명해 주셨지만 1분기가 수주가 워낙 안 좋았는데 2분기 때 수주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실상 하반기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반도체에서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던 건데 TSMC에서 캐펙스 투자 부분이 확대가 되는 얘기만 나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요거는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도 잘 나왔지만 캐펙스 투자 부분이 좀 상당히 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반응을 했고 오늘 양전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이렇게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막판에 상당히 좀 돌아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행이네.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다시 회복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수급이 한번 좀 뒤틀린 적이 있거든요. 원래는 장 초반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씩 팔고 외국인 현물과 선물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가 되다가 이게 제가 오늘 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유명한 앵커 분께 좀 교육을 받고 왔거든요. 오. 이 말을 자꾸 앵앵거리지 마라. 이거 어머, 교육 누가요? 다들 아시는 분이에요. 네, 여도원 앵커님. 그럼 또 저도 네. 만났어요. 할 말이 저도 없어. 만났어요. 네, 여도원 앵커님한테 무슨 일이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네, 그 이제 그럼 좀 또 들어야죠. 교육 받고 왔거든요. 네, 달라지나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 앞으로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하고 오니까 네. 또 수급이 완전 바뀌어 있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다시 좀 되돌림이 내일부터는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바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82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67% 장중에 마이너스 1.23까지 빠진 거와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말아 많이 올렸고 올랐네요. 네. 막판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거래가 터지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무려 15조 와. 네, 엄청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2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이 좋으니까 코스피 쪽이 좋으니까 코스닥에서도 조금은 반등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8까지 좀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신에 거래대금 자체는 네. 6조 8천억 매도 나오면서 좀 거래대금이 좀 줄었죠. 7조 수준에서 더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에 한해서는 신용에 대한 반대 매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도합 거래대금이 22조가 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물 쪽에서 외국인이 3,815억 매도를 했고요. 선물에서는 7,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상당히 좀 많이 팔긴 했는데 어쨌든 현물에서 크게 이탈이 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에 삼성전자에서의 이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굉장히 좀 견조했다라는 점을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미국장에서 네. 지금 이제 미국 미니 나스닥이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아마 네. TSMC 쪽에서 반응이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변화가 나오면 아마 필반도 좀 반등이 나올 거고 그러면 내일 일부분 좀 변화가 수치를 가리는데요. 아니 네. 나오든 안 나오든 참 거슬리게 하는 명행이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원달러 환율 좀 빠지는 듯 하더니만 다시 1381원까지 말아 올렸고요. 엔화는 다시 조금 떨어지고 있다. 다시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금 낙폭을 줄여서 기분이 좋긴 한데 저는 이 수급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장 중에는 사실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계속 사줬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팔면서 끝나는 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오전장에는 좀 사다가 네. 그게 이제 장중 수급이 바뀌었어요. 이제 원래는 장 초반에는 외국인에서 이제 순매수를 해줬는데 지금 이제 마감돼서 이게 수치가 바뀌었는데 네. 장 중에 제가 아까 이제 교육받고 나서 1시, 2시 이때쯤 됐을 때는 그때부터 팔았어요? 네,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마이너스 오늘 3,400억 막 이런 식으로 좀 빠져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수급이 좀 장중에 움직임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최종 될 것 같습니다. 집계가 아직 안 됐죠?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됐죠? 최종 집계. 되지 않았나요? 지금 네. 내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요? 삼성전자는 86,900원. 네. 그게 아니고 그 외국인 수급이 수급이요? 그쵸. 마이너스 750억? 많이 줄어겠네. 네. 756억 원. 네. 원래는 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네요. 네. 여기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본부장님께서? 글쎄 뭐 그 하루 한 시간 단위 제가 뭐 트랙할 수도 없고 그냥 TSMC 뉴스가 나와서 막판에 올린 거는 맞아요. 뭐 국내 기관 사도 뭐하든 간에 네. 이젠 그 TSMC는 나중에 뭐 간단히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까 그 포인트로 두셨던 캐펙스가 가이던스보다 원래 가이던스보다 20% 중반, 한 25% 상향시킨 걸로 지금 발표됐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는 한 170억 달러 정도였는데 224억, 232억 달러 정도 이렇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가이던스 캐펙스를 20% 중반으로 높였어요. 그 맞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가장 컸고요. 네. 실적적으로는 마진이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매출은 대충 6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는 퍼센트인데 네. 일단 캐펙스가 늘리고 마진이 잘 나왔다는 거는 비즈니스 잘하고 있고 잘 될 것 같으니까 투자를 더 늘린 거잖아요. 네네. 컨퍼런스 콜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면 뭐 삼성도 그런 기준을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했던 국내 기관이 그렇게 생각했던. 네. 그죠? 기관은 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하이닉스는 뭐 그거 못 미쳤지만은 삼성은 TSMC와 더 관련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반응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TSMC 그래서 2분기 순이익 10조 5천억 원. 그래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했다. 예상치를 그러니까 오늘 많이 못 올라야 돌았다. 돼요. TSMC가 어저께인가 미국 장에서는 많이 빠졌죠. 엄청 빠졌죠. 한 네. 8% 빠지지 않았나요? 근데 이렇게 TSMC가 잘 나왔으면 엔비디아도 네. 실적이 좋을 거다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뭐 그렇죠. TSMC 실적은 엔비디아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엔비디아가 또 한 축을 한 4분의 1, 5분의 1 차지하고 그 다음에 또 애플이 또 한 4분의 1, 5분의 1 차지하니까요. 두 개 합하면 한 40%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응을 하는 게 맞죠. 그럼 오늘 장은 조금 반등을 해야 오늘 정상입니다. 우리 국장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더라도 미장에서 조금 변할 수 있을지. 바로 변해야지 되는 것 같은데 뭐 어저께 6% 받았으면 오늘 뭐한 2%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왜냐하면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장의 반도체 주들은 21선이 깨진 것들이 좀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렇죠. 아직 엔비디아를 봤더니 그 선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엔비디아가 남아 있었나요? 좀 남아 있던데. 그러면 지금 얼마지? 한 6, 110 몇 달러예요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20선은 20선은 깨졌고 그 네, 아래도 깨졌고 그 아래 밴드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20선은 맞아요. 깨졌습니다. 예. 거기까지 더 내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요 밴드가 깨지게 됐을 때는 110불까지 기본적으로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스닥이 4에서 5% 이상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7에서 8%, 뭐 하이닉스는 10% 이상 더 빠지는 거고, 그다음 지수단에서도 한 5% 정도 빠지니까 2,700선 초반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그런 악재가 터진다면은 네.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나중에 좀 필요하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도 나스닥 추세가 100. 약간 빠지면서 만약에 좋은 호재가 반영이 안 돼서 그런 나쁜 시나리오 하면은 지금 나스닥이 1870 얼마 이렇게 되는데 한 4, 5%더 빠질 나스닥 100이 더 빠질 염려는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반등의 그리고 코멘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저께 ASML은 빌미는 줬어요. 아까 빌미를 말한 것처럼 줬다. 뭐 저기 매출도 좋고 그 다음에 수주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분기 인식되는 실적 전망치는 예상보다 좀 낮았거든요. 걔네는 길이가 길어서 바로 다음 분기가 그다지 중요한 것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빌미를 주면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3개월 전에도 그런 식으로 주가가 한 7, 8% 이상 빠졌거든요. 네. 실적 나왔을 때. 그래서 네. 이것도 한 5, 6% 빠질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장이 지금 뭐 ASM에 뭐 수출 못해요, 뭐 까불지 말아요, 뭐 이렇게 미국이 나오니까 네. 한 6%, 5, 6% 빠질 수 있는 빌미에다가 더 얹혀서 12% 받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펀더멘털적으로 따지면 그 6%더 빠진 거에 상당 부분은 어느 부분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게 탄탄하다면 한 2, 3%는 오늘 반등이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반등이 있길. 예, 2, 3%가 안 나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다른 뉴스가 없다고 하면은 오늘 장에서는 미장이 좀 반등을 하길 바라면서 반도체 주식이 반도체 주가. 저 그러면은 상승 섹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
어제 오늘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 있잖아요. 도망을 가지 못했거나 뭐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계셨던 분들. 요 분들은 그냥 이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도망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담아봐야 하는 건지 이게 시장의 색이 진짜 트럼프 쪽으로 바뀐 건지 주도주가 이렇게 한 방에 바뀔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준점을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막 완전히 확실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오늘 이제 제가 쓸 때는 시나리오를 몇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TSMC가 이렇게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캐펙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오늘 캐펙스 투자를 하면은 반도체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제가 오늘 새벽 방송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된 거고 대신에 이제 야간 선물이 0.98%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2% 정도가 빠진다라고 제가 새벽에 적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2808에서 12 사이에서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적어놨는데 그게 오늘 더 빠져서 2803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적으로 요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밴드가 2800에서 2825선에 오면은 저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는 해놨습니다. 대신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변수 포인트가 이제 ASML과 TSMC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ASML의 실적 발표, 두 번째 TSMC에서 실적 발표인데 캐펙스 투자, 세 번째는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실적 발표. 근데 만약에 앞에 두 개가 안 좋으면 하이닉스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6거래일이나 남았기 때문에 요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밴드 라인에 들어왔을 때 사실은 지금 익절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점에서 빠진 퍼센트 오늘 조금 더 손해보고 팔았을 수도 있지만 최근 2, 3거래를 사지 않았으면 다 수익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파신 돈은 바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뭐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까지 보던가 아니면 오늘 미국장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런 엔비디아나 이 특정한 종목군들이 다시 좀 중요한 이평선 위로 올라왔을 때 그럴 때 추세를 다시 잡았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나리오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안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서 하루가 더 얻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또 이제 TSMC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 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까지의 오늘까지의 전반부 비우시는 저의 스토리 계속 얘기했었던 그런 네. 스토리입니다. 근데 역시나 현금이 있는 사람이 짱이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회를 포착을 하기 위해서 고점에서 계속 비중을 확대를 안 한 거고 네. 기존에 있는 거에서만 하는 거는 이런 것 때문이죠. 네. 동료님도 네. 한마디 해주실래요? 네, 뭘 이렇게. 저의 질문. 도망쳐 아니면 예. 기다려. 아니, 뭐지, 뭐 다 이런 거. 오늘 못했으면 네. 가만히 기다려야지 뭐. 기다리는 게 제일 네. 최선이다. 오늘 이제 네. 삼성전자가 TSMC 실적 잘 나오면서 반응을 했을 수도 있고 네. 또 삼성전자의 영원한 숙제이자 그 콜 테스트. 루머이자 찌라시이자 IR이자 확인되지 않는 그 아까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HBM3E 그거 통과됐다, 저기 막 이런 얘기. 뭐 예. 그거 확인할 방법이 있냐? 확인할 방법 없죠. 그걸 누가 확인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거가 있으니까 주가가 조그만 그 금전적인 남은 좀 지켜 올리려고 난리 뽀개는 거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네. 그게 된 온도차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장 전체적으로 확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한번 일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TSMC 핑계를 대던 스스로 뭐가 됐던 IR이 됐던 시간이 가야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일단 뭐 증권사에서도 개선하는 의견이 뭐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먼저다. 아니야. 삼성전자 8월 중순권 그 저기 엔비디아 실전 되기 전에 나와. 삼성전자 믿고 싶은 분은 삼성전자가 통과할 거고 엔비디아는 실적이 받쳐줄 것이고 TSMC가 미리 초를 친 게 아니고 좋게 했으니까 빠질 이유는 없어 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장은 그 조그만 주식이 계속 얻어맞는 게 좀 불안하고 안 좋긴 합니다만은 네. 코스피 자체는 오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오, 코스피 자체는. 끝나길 근데 바라면서. 코스피 자체가 오늘 조정 끝나더라도 네. 이게 다 같이 올라오는 게 아닐 수도 있고 코스닥이 다를 수도 있고 개별 종목은 많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머리가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못 파는 게 아니고 움직이지 않은 분이라면 원래대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서라도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상승 섹터 보러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 상승했을까요? 네, 오늘 이제 뭐 조금 상승 종목군들을 보면은 좀 엇갈린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일단은 원전 쪽 좀 윗꼬리가 많이 달리고 차익도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원전 쪽이 좀 움직였고요. 그다음 장중에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화성 밸브 쪽이 어쨌든 맞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오늘 뭐 시추 관련된 발표하는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화성 밸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군들이 좀 일부 움직였고요. 일단 화장품은 좀 갈렸는데 아모레랑 LG생활건강은 그래도 조금 튼튼했는데 네. 나머지 또 뭐 색조라든지 빠졌어요. 이런 쪽은 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부 희비 교차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지 쪽 제가 좀 놀래서 에코프로라고 적어놨는데 네 어쨌든 2차전지가 너무 놀라셨다. 아니 왜냐면 동영사니까. 네, 동영사니까. 올라도 어제 올랐어야 되는데 네. 오늘 좀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에 그리고 뭐 외국인들도 샀어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좀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고 왜 이런지 좀 저도 찾고 있는데 혹시나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있으면 올려주세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CXL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에서 양산하는 부분 그거 이벤트가 나오면서 뭐 엑시콘이나 네오셈 또 급등을 했고요. 금융주는 사실 막 그렇게 센 건 아닌데 뭐 1%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뭐 그 부분에서 좀 이슈 있었고 또 생물보안법 이슈 나오면서 ST팜이랑 바이넥스 쪽은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중에서 조금 연속성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섹터? CDMO? CDMO 역시나 바이오 그쪽을 요거는 뭐 11월까지 모멘텀이 있으니까, 뭐 요거는 뭐 애초에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거 하나만 봐도 바이오는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넘버도 나오고 네. 결국엔 이제 생산은 앞으로 이제 그런 특허 만료되는 신약이 많아질수록 수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장도 1공장에서 4공장, 5공장에서 8공장까지 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서 네. 그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님께서는 저기서 약간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못 봤는데. 별 의미 없어요? 아니, 아니요. 2차 전지. 2차 전지도 약간 아니 아까 띄워놓은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차 전지 저도 모르겠고요. 화장품, 원전 그리고 또 뭐 있었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장품. 근데 화장품도 사실 오늘 갈렸잖아요. 갈리긴 했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갈리고 다 갈려요. 이게 이 노이즈가 좀 완전히 아니 많이 수그러들기 전까지는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갈릴 겁니다. 반도체 내에서도 갈릴 것 같고 그 다음에 화장품에서도 갈릴 수 있고 심지어 조선 내에서도 좀 갈릴 수도 그럼 있고. 갈리는 그 이유는 뭐가 돼요? 실적이에요? 그 펀더멘털이 좀 더 탄탄한 애들 중심으로 나오겠죠. 먼 미래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실적이 더 확실하거나 뭐 불안한 거 무슨 뭐랄까 돈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아니면 경쟁자 이슈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그런데 신제품이 나온다든지 이런 거는 좋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하나 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모든 섹터의 대부분이 같이 올라가는 건 쉽잖아요. 근데 그런 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화장품이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화장품, 조선, 아침에 말씀드리는 게 조선, 화장품,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IT에서 퓨어 반도체 아닌 IT. 그러니까 LG라든지 애플 관련되는 거 네. 이런 종목이 난 것 같다. 물론 전력은 오늘 많이 빠졌죠. 그렇죠? 전력은 이런 거예요. 그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미국에서 계속 딴지를 걸 수 있잖아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갖고 대만하고 한국을 괴롭힐지 모르지만 딴지를 걸 우려가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딴지를 걸기에는 자기네가 급한 게 뭐냐? 전력은 계속 AI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은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전력 관련된 주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지면 한국 주식이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위크니스 하려면 그런 주식에 욕심을 내거나 아니면 그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당장에 AI 반도체에서는 AI 쪽에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애플이 주도하는 거고 네. 애플 관련되는 주식은 탄탄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9월달 애플의 신제품 나올 때까지는 그 실체가 아니다 싶으면 그 위에 거꾸로
꼬꾸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뭐 이런 계통 쪽은 그나마 시장보다 언더를 안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여서 약간 다른 스텝이고, 그 다음에 화장품은 갈리긴 갈리는데 중국도 신경 쓰이고, 그렇죠? 네. 데이터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또 외국 사람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런 관세로 막 해서 하는 피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담은 사실은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피해가 덜할 거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어차피 사면 끝이니까. 그렇죠. B2C니까 B2B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괜찮고, 조선은 우리가 항상 롱통으로 본다고 했는데 다만 조선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린다는 것이 조선 내에서도 모든 종목이 비슷비슷하게 올라가지가 않고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도 거기서 약간 보인다라는 거였고, 네. 제가 다르게 생각했던 거는 방사는 아까 그런 논란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바이오 위크니스란 나눠 사면은 사실 문제 없다고 보지만은 이 아까 말한 그 네다섯 개 섹터 중에서 네. 저는 우선순위는 이제는 아니지 않느냐. 조금은 한 발짝 뒤에서 봐도 괜찮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갖고 있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많이 빠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까 그 루머가 됐던 그 루머가 아니고 순수하게 TSMC 발로 올라갔다 그러면 네. 이거는 굉장히 생각보다 포지티브 할 수 있다. 오늘 미국 장이 만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저께 6.8%가 빠졌거든요. 네. ETF는 8% 빠졌고 그거 3분의 1 정도 올라가면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수 있다. 3분의 1. 3분의 1 얼마야? 한 2.3% 올라야 돼요. 아, 그 정도는 올라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 데드캣 바운스라. 아니 죽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하루 물었다고. 어쨌든 간에 그 정도 하면은 하인이 삼성전자가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희망을 갖는다 해서 모든 섹터에 IT 반도체 다 다시 또 고스란히 까먹고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상승 섹터에 대해서만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짚어주시네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미안해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귀 잘 막고 했어요. 네. 여기도 아, 망하면 안 저까지 되니까. 귀 네, 망가지면 안 되니까. 오늘 명행이 안 나온 이유 다들 아시죠, 여러분? 귀가 너무 많이 파틀이 아파가지고. 여기 이유가 있다. 아니요. 귀가 많이 아파서 오늘 내일 명행은 조금 쉬는 걸로 했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길 명행 바랍니다. 저희 다시 상승 섹터 짚어봤는데, 아까 CXL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요? 라고 아까 물으셨거든요. 단기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뭐 그거는 장기적으로 봐야죠. CXL 장기적으로 봐요? 왜냐면은 이게 미래에 있는 거를 땡겨와서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게 왜 미래겠어요? 28년, 막 27년 이걸 땡겨왔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그 처음에 나온 거에서 시세는 분출이 됐고, 지금 이제 뭐 테마성으로 뭐 삼성전자가 양산을 한다더라 이러면 막 급등락이 나올 텐데, 네. 결과적으로 이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하신다면은 뭐 2년 뒤, 3년 뒤까지 보시면서 해야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 저는 그냥 CXL은 테마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은 테마죠. 약간 왜냐면 다르네요. 그거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CPU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만 하고 있는 거, 이제 이게 레벨이 맞지는 않나요. 그래서 뭐 그런 건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도 이제 넘버가 나오면서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나온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그거를 당겨와서 소급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테마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 하락 섹터도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하락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삼성전자는 빼야 되는데 이제 막판에 동쇼가 때 갑자기 또 올랐어? 돼가지고 네, 이거 편집 사용해가지고 바로 빼고. 네, 이거 빼고 근데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많이 네. 빠지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많이 빠질 거 아니야. 괜찮은 거예요? 어제도 빠지고. 필반이 오늘 6.8%였는데 어저께랑 오늘 빠져서 이전도 빠졌으면은 인라인은 빠진 거지.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진 거 대비했을 때는 네.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변압기랑 조선, 바이오, 자동차 전반적으로 좀 쉬어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주도주 쪽에서 많이 조금 쉬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나오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네. 피디님 지금 공지하시느라 오늘 여론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명행이 없고 시장이 빠지니. 그리고 비도 추적추적 오니까 여러분 좀 예쁘게 봐주시고 조금 마음이 너그럽게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반도체, 변압기, 조선주도 오늘 빠졌네요. 바이오, 자동차 이렇게 빠졌어요. 바이오, 자동차도 사실 본호님께서는 좀 그래도 주도 섹터의 한 큰 줄기다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뭐 이것도 많이 그냥 트럼프 뭐 이런 거랑 엮여가지고 계속 빠지는 걸까요?
글쎄, 트럼프 뭐 이제 주들만 올라가니까 관세 거기로 부분에서 일부 영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최근에 자동차가 아직도 누적에서는 외국인 순매수 2등 산업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큰 추세는 무너졌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단기적으로 한 달짜리로 보면은 수급 이탈이 좀 있어요. 외국인 기관에서 모두 다 좀 팔고 있어서 이게 밸류업에 대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인지, 그다음에 뭐 산자부나 이런 데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6월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역대급으로 좋았거든요. 해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넘버를 확인하려고 하는 좀 과정이 있지 않나? 라는 제가 생각이 봤을 때 듭니다. 밸류는 아닌 것 같아요. 밸류로는 못 갈 수 없죠. 아니, 밸류업, 기업 밸류업은 밸류, 은행이 계속 어저오는 사이에 그래도 버티고 있거든요. 네. 뭐 공통 요소가 그거잖아요, 기업 밸류업. 그러니까 현대차 기업 포함해서 코덱스 자동차는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폭이 이게 아까 그 저기 수출 자체 넘버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우리가 새롭게 무슨 그 관세 받는 게 자동차가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의 GM 포드 같은 경우는 이런 주식은 오늘 올랐거나 안 빠졌어요. 사실은 자동차 주가. 그래서 네.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좀 올라갔다가 좀 동력이 좀 떨어져서 잠깐 조정받는 거. 만약에 다음 주까지 빠지면 이거는 약간 이제 이상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내일 사이에 마무리된다 하면은 그러면은 근본적인 움직임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게 워낙 이슈가 많잖아요. IT, 네. 반도체라든지 뭐 화장품, 조선 난리가 치다 보니까 완전히 이거 관심 될 수 있는 만한 뉴스거리는 없어요. 일단 관심에서 그냥 멀어져서 살살 약간 그래서 쉬는 거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거 아닌가 싶어서 오늘도 GM 포드가 버티고 있는데 우리만 만약에 빠진다면 그러면 이슈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것 같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특징주 가기 전에 브레이브맨님이 계속 올려주셨거든요. 하창 그 부장님 특징주에 있어요.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특징주에 있고 자꾸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어제 이거 뭐가 SK 이노베이션 그 저녁 방송 때 딱 한 번 얘기했거든요. 네. 뭐 많이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보셨나 보네. 네. 네, 그걸 보시거든요. 마치 하루 종일 제가 SK 이노베이션을 홍보하고 다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특징주에서 말씀을 드리면 SK 이노베이션이 SK ENS와 흡사병 결정이 있었죠. 그게 이제 있었죠. 시간에서 좀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뭐 합병 비율은 사실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에서 제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자체가 일단 SK온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맹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2차 전지가 오른 것도 이 SK온을 살리는 그런 흐름들, 그러니까 살리려면 살리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수급이 흘러갔나라는 일부 내피셜은 좀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시작은 좀 높게 시작을 했죠. 갭 상승을 했는데 네. 문제는 오늘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사실 뭐 연속성을 바로 안 가져도 되는 이슈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합병하고 이제 뭐 앞으로 절차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네. 합병 기일도 좀 남았고 신주 11월 상장 1일. 예전까지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오늘 꼭 급등을 계속 이어져 나갈 만큼의 뭔가 그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일부 차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오전부터 사실 올라간 종목이 300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나머지가 다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노베이션이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 자체가 다 박살이 나고 있는데 무조건 호재가 나왔다고 다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이 그걸 보고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해도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투자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그게 같습니다. 그런 게 합병들하고 뭐 할 때 네. 하루 이틀 3일 또는 길게 일주일 정도 자기 뜻대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누가 여쭤보는데 두산 인프라 두산 밥켓하고 그거 한 거 있잖아요. 인프라코어. 그 두산 로보틱스인가 그거 한 거 그것도 이거 지금 합병하고 뭐 주식 매수 청구권 하면 이 가격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걸 막 하시는데 네. 저도 그거 듣고 나서 한 3번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말이 안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말이 되는 순간까지는 그때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안 되는 거 왜 안 되냐면 알 수가 없어요.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여러 가지로 불안하거나 뭐 하면
이거 저거 나발이고 안 본다 그럴 수도 있고 누가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돈 가지고 끌어내리고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걸 알 도리가 없고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여기 똑같이 안 할 법도 없고 과거에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합병할 때까지 이 합병이 아니고 뭐 매수 총괄할 때 한 달 이상 남았다 두 달 남았다면 그때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일어나서 일주일 사이에 왜 안 가고 안 가는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갑갑한 건 알겠는데 원래 그런 거 했을 때 그게 싫으면 이런 그 저기 무슨 주식 통합이나 나발할 때 다 버리시는 게 맞아요. 아니 이게 안 일어났다가 가정하고 내가 돈이 현금이 있을 때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사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안 흘러가는 거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지금 그 비슷한 거예요. 오늘 SK 이노베이션 그거를 어떻게 오늘 그거 한 거를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루 가지고 내일 또 오르면 어떡할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논리적으로만 가는 것도 아닌 거기 때문에 답답한 건 알지만은 제가 오늘 방송에서 할 때 어디서 그랬어요. 이거 오늘 많이 빠지면은 미국 놈들 미친 놈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했다가 망할 것 같아갖고 미국 놈들 망친 놈들 이렇게 적었고. 근데 여기서는 왜 그 말? 혹시 뭐 그렇다고 내가 잡혀가겠어요? 미국 대사관이 저를 붙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핑계를 대가지고 속이 시원하면 욕을 하시는 게 다요. 맞아. 네. 근데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솔루션이 나오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근데 본부장님 마음 따뜻하신 게 네. 본호님 위해서 한번 아니 뭐 누구 모시고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지. 근데 뭐 제가 원전이랑 지금 뭐 그 엔터 쪽에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 사고를 좀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아무튼. 누가 우리 번호를 화나게 했나 억울 번호 이러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틀리고 그런 거에서 지적하는 건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뭐 다 맞출 수는 없는데 제가 하지 않았던 거를 마치 한 것처럼 포장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거는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저는 뭐 언급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언급을 하긴 해요. 제가 엔터로 사과만 3번 넘게 드렸어요. 엔터로 사과만 3번 맨날 넘게 드리죠, 드렸고. 네, 그 제가 또 맞아, 할 건 다 봐가지고 하시잖아요. 아, 또 너무 또 마음이 아프면 또 거기서 공부도 더 해서 뭔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맨날 제가 방송할 때마다 매일 사과드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더라도 만약에 큰 이평선이 깨지거나, 이거는 공식이에요. 큰 이평선이 깨지거나 너무 내가 한 거랑 좀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는 좀 스스로가 그 리스크 해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 순간 매일매일 말한 거 다 맞추면은 여기 안 있죠. 여기 안 있죠. 그거 저희 맞출 여기 수, 안 아니, 그리고 있죠. 그거 맞출 수 있는 네.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매 순간 말하는 거에서 그 타점을 정확하게 다 맞춘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거 있는 사람은 저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여튼 생각을 우리 하거든요. 본부장님께서 우리의 타율 61%? 제가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계산해봤어요. 네, 계산해봤어요. 10여 년 전에 제가 한때 반도체 탑이었거든요. 오, 지금은?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시겠지만 네. 그 당시에 반도체만 드립할 때 네. 그게 차율이 70%가 좀 넘었어요. 오. 제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앙을 받더라고요. 오, 신이었네. 신이었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 섹터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변수가 생기고 트럼프나 이러면 이거 55% 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55%. 55%도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35%면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고 55% 60%고 그것도 중요한데 맞을 때 많이 싣고 틀릴 때 빨리 빠져나오고 이건 운과 스킬과 경험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거라도 다르다는 거지. 와닿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안타깝죠. 모든 사람 똑같이 전달되지는 않죠. 네. 두 분이 아무리 전문가고 저희가 좀 이런 정보를 드리는 방송이지만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특징주로 거의 다 봤나요? 특징주? 아니요, 특징이 이제 하나 특징주 말이에요. 하나 왔나요?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까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진짜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아무튼 너무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잘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애경산업이 오늘 많이 올랐었습니다. 루나가 이제 일본 상반기 매출이 4배 이상 성장을 했다는 소식에 굉장히 강했고요. 세아제강 같은 종목은 바닥에서 업황 개선에서의 저평가 분석이 있어서 거기서 좀 좋은 흐름이 있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 32만 원 상향 조정을 했다라는 거. 그다음 FNF는 예상치 못한 이슈가 나와서 급등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 얘기 나오면서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뭐 블록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경구용 비만 치료제, 뭐 바이오 쪽에서 일부 이벤트가 있는 쪽이 좀 움직였고요. 제가 밑에 적어놨거든요. 오늘 JYP도 좀 좋은 얘기 나오면서 3%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상저하고를 전망한다. 이거 보노님하고 의견이 같으신데요? 좀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엔터가 진짜 그 예상치 못한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 KB증권에서도 좋은 하이브에 대한 좋은 의견이 나왔고 JYP에서 좀 좋은 의견이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힘내보자. 네, 지금 주가는 내려와서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 아티스트하고 뭐 우리나라의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넘으면서 진짜 그 그룹들의 그 위상과 이 전파력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상황들 좀 지켜보고 대신에 뭐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아티스트들의 이탈이 있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은 조금은 부정적일 수가 있어서 그 선별하셔가지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빠르게 쭈쭈쭉 넘어가면은 다 얘기한 거라서 첫 번째는 이제 체코 원전 뉴스인데 요게 일단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산자부 장관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교두보가 마련이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내용들이 나올 거고 또 이제 이 이슈가 연말에 세부 협상 계획을 하고 내년 3월쯤 최종 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들이 좀 늘어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CXL 2028년부터 확 뜬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테마죠. 그래서 넘버가 안 나오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이슈를 중요시하게 보고 있고 수급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하다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는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2028년까지. 네, 왜냐하면 뜬다라는 뉴스로 나오는 타이틀이 27년, 28년이니까 그런 것들 각자 의사결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생물보안법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DMO 쪽 이게 아니더라도 저는 3반은 그냥 무직하게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실 거면은 저는 뭐 바이넥스 ST팜도 나쁘진 않지만 저는 이런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냥 절대적인 넘버 그 다음에 차곡차곡 쌓아져 나가는 뭐 공자에 대한 증설 캐파 뭐 이런 것들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근데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좀 반도체에서 돈을 빼서 이제는 바이오 쪽으로도 옮겨가야 하나? 나 이런 얘기했잖아요. 오늘 못했으면은 가만히 기다렸어요. 가만히 오늘까지 기다려요? 못했으면은 이게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는 트럼프이즘 내지는 금리 인하로 해서 바이오 또는 전기차 이런 쪽에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러셀 2000이 없어요. 근데 러셀 2000도 이제는 한 나흘 오르고 오늘 좀 빠졌는데 이것이 길면은 한 4주 정도 계속 그런 트렌드가 될 수 있다는 게 과거 흐름인데 과거 흐름보다 더 빨리 마무리될 수도 있죠. 사람들이 영특하니까 과거에 4주면 나는 빨리 2주에 다 채워놔야지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컨버전 되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근데 그게 이번 주, 다음 주 초반으로 끝날지 아니면 다다음 주까지 갈지는 다음 주에 주로 발표되는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과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스몰 캡으로 트럼프이즘으로 계속 이전할 것이냐. 아니야. 빅텍이 워낙 좋네. 너무 많이 빠졌어?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거 판단이 다음 주에 알파벳도 나오고 우리는 하이닉스가 나옵니다만 또 저기 테슬라도 나오고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그거 보면서 이 빅테크 실적 진짜 약간 지금은 좋은데 가이던스가 애매해. 그러면 스몰캡 너무 적었어. 뭐 바이오 좀 가야 되겠어라는 사람도 있으면은 그렇게 되면 한 4주 가는 거예요. 그러면 8월 초까지 이제 그 빅텍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더 안 빠지더라도 이게 빨리는 못 오르는군요. 그 가늠점이 다음 주 실적 나오면서 나와요. 근데 오늘이나 내일까지 만약 그런 액션을 하기 너무 늦었거나 그런 생각까지 그러면은 지금은 뭐 이제 하긴 애매하지. 만약에 오늘 TSMC 실적 때문에 미국장이 진짜 6.5% 빠진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오늘 반등이 한 2.7% 나왔다. 그럼 한국장은 오늘 빠진 거 다 올라가. 다 되돌릴 수 있다 내일이면. 코스피는 올라가.
근데 개별 종목이 다 올라가는지는 달라요. 그 제가 아까 IT 관련해서 쭉 제가 갖고 있는 거 시간 되면 따라라 이 주식 어떻게 주셔서 쭉 한번 말씀드릴 거거든요. 완전 달라요. 아까 반도체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주식에서 올라간 주식 오늘 반등한 주식 꽤 있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아닌 IT 주식에서 올라간 주식도 있어요. 그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그렇게 캐 들어가지 않고 대충 뭉쳐서 이렇게 가면은 내일 모레 반등 오더라도 또 자기 건 아닌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오늘까지 내일까지 만약에 액션을 못 하거나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가만히 계셔요. 그거 기다리셔야 돼.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건 원자력이건 이거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미안해 제가 하는 게 아닌데 반도체건 원자력은 조선주를 자기 포트에 60% 넣어놨어. 50%. 그건 너무 많지. 너무 많지. 예, 나중에 올라가는 걸 내가 상의를 못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어느 정도 옮겨 놓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가이드 되었으니까 내일이라도 내일 반등하면은 또 약간 줄여서 하는 필요는 있죠. 그것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2분기 실적 나오는 거에 따라서 빅테크가 다시 살아나느냐 또 아주 딱 짧게는 오늘 한 어저께 내려간 거에 3분의 1 이상이 반등되느냐에 따라서 그거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시장의 그 분위기가 약간 흔들리고 있긴 하지만 완전 맞죠. 변한 건 아니다. 그 주도 섹터가. 변한 건 일단 지난- 실적을 보고 확인하자. 이런 트럼프가 말씀이시잖아요. 얘기하기 전에도 트럼프가 어저께 했잖아요. 하기 전에도 목요일, 금요일, 월요일 3월 동안은 트럼프 이거 아니고서도 러셀 2000으로 가는 게 있었어요. 그건 놓친 거잖아요. 그때 따라 하셨어야지. 근데 이게 오늘 이제 미국장이 그러면서 같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이게 내일까지 해서 액션 못하면 이제 늦었어요. 이미 늦은 거야. 내일까지 액션 못하면. 하려면 내일 좀 실적을 하든지 보고. 아니면 그냥 그 실적 나오는 거 보시면서 그때 결정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까지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사진을 두 가지를 좀 들고 왔는데 네. 사진?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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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는 이게 이제 같은 공간에 완전 반전된 흐름이 있습니다. 와, 사진 같은데요? 네, 사진 요거 같은 AI로 거네. 그렸는데 그 오늘의 제 심리 상태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으세요? 왜냐면 오늘 좀 다운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늘 의사결정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 들었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후회가 남을 후회가 것이다. 남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오늘 사실 이 지수가 2800 초반까지 빠지고 이탈을 하려고 했을 때 비중 조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그 판단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대신에 오늘 변수가 TSMC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안 봐고 결정을 했으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보면 그땐 그 선택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과치를 보고 이제 AI 그 캐펙스 투자를 확대하는 부분을까지 보신 분들은 또 그런 선택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 활짝 웃고 있는 네. 요런 이제 좀 초록초록한 대지에 있는 거고 약간 나쁜 선택을 한 건 아닌데 기분이 좀 되게 황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사결정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도 오늘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쓰는 게 있으니까 고민을 할 때 이게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다 오픈이 되면 쉬워 보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진짜 결정한 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과치는 이렇게 나왔지만 어쨌든 그 양방 안에서의 좀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사진 하나는 요걸로 했어요. 오늘 조금 이렇게 투자자가 외부로 이탈을 하는 듯한 느낌도 좀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뭔가 신이 나간다. 짐을 싸고 그죠? 뭔가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 약간 요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조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떠난 투자자들은 잘한 거예요? 다시 오겠죠. 다시 들어오겠죠. 네. 장을 떠나지는 않았겠죠. 네, 장을 떠난 게 아니지 지금 건물 밖을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방 잠깐 들고 다시 나갔다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럼요. 오늘은 약간 뭔가 이게 나가고 있고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마 왜 나가 약간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그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요거. 그 그림 보고 네. 많은 분들이 곰팡이가 땅에 있다. 곰팡이 왼쪽. 이거 왼쪽 그거예요. 이거 뭐야 풀떼기. 여러분들 그 풀이에요 그게? 풀. 그게 풀로는 안 보이는 왼쪽이 오히려
약간 왼쪽이 풀 같고. 늪지대 같은 그런 거 보여요. 사막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 베어글스 나오는 그 아, 뭐야, 그래요? 사막 탐험 처음 가는 알았어요. 보면은 요런 애들 밑에 저게 막 사막이구나. 네, 사막이라서 요런데 뱀 같은 거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막은 어렵지만. 네, 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한마디 들어봤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칼칼칼 있죠. 네, 칼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한마디 빼고 네. 종목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해드릴게요. 네, 제가 인사이트 봤던 볼까요? 거 가장 거쳤던 거는 한미반도체 15만 원 깨지는 거 가장 봤어요. 하이닉스는 어쩔 수 없었고. 하이닉스 어쩔 수 없어. 없었고. 한미 오늘 얼마로 마감했는지 한번 볼게요. 마감은 15만 원 깨지지 않았어요. 근데 네. 장중에 15만 원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버티나 어떡하나 봤는데 예상했다시피 그 기관은 오늘 한미반도체를 사서 결국은 15만 3,500원으로 끝났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러면 다시 기운 내도 됩니다. 그 밸류가 있고 실적이 좋다는 거 알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게 작년 2분기가 워낙 베이스가 낮아서 그런 기저효과도 있습니다만 네. 영업이익은 한 거의 4배 가까이 3배 이상 4배 매출이 한 2배 2.5배 많게 나온다고 네. 하거든요. 실적 보면 더 갈 거예요. 그 누구는 그러는데 삼성전자가 그 콜 테스트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빠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센티 때문에 삼성이 콜 승인되면은 하이닉스가 빠지겠죠. 하이닉스가 계속 반복되는 한미도 게 있으니까. 빠지겠지. 이렇게 근데 그게 생각하면 아니고 그렇게 빠지면 살 사람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 그 기술적인 한계성은 15만원 버티면은 기회가 아직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오른 것 중에서 테크윈 같은 게 있어요. 테크윙. 엄청 빠졌었잖아요. 어제 14% 빠졌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장중에 빠졌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안 보이는데 오늘 1.52% 상승으로 그렇죠. 마감했네요. 이게 뭐냐면은 애널리스트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 루머 Y 회사가 얘기한 그거의 실체 루머를 해석해서 알렸는데 어저께 그게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뭐예요? HBM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그렇게 난리 치는 거 14% 받다 2% 올라가고 오늘 장중 빠지 이거 모르겠다 이제 안 하겠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non pure 반도체 IT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LG 이노텍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식을 한데 조금 늦긴 했어요. 이미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적이 좋은 주식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무슨 첨단 소재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적이 좋은데 커버가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주가가 같이 빠진 종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어저께 한 3% 빠지고 오늘은 또 장중에 올랐죠? 장중 오늘 오르고. 뭐 0.46%.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거든요. 상승. 이건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 뭐 생각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은 펀더멘털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가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종목 얘기했고 네. 실적 좋은 종목 얘기했고 삼성은 아까 그거 오늘 반응하는 거 봐야 되고 네.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약간 언더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LG 스플레이, LG 노트가 다 올랐네요. 넌 퓨어 LG 스플레이, LG 반도체는 노트는 쭉 올라가고 네 올랐죠. 물론 한미랑 이것들이 한미하고 저기 테크윙은 그 기관이 정점에서 사주면서 그러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거고 네. 일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같이 빠진 종목들은 또 주축파선 세력이 계실 거다. 그래서 IT 내에서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미국장이 올라주면 좋겠지만 네네. 만약에 올라주지 네네. 않는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도 지금 네. 말씀하신 것들이 다 맞을 오늘 막 거예요. 2.5%는커녕 뭐 1%는 그 이하였다. 그럼 내년에 우리 많이 못 오르는 거지. 수정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중요하죠. 오늘 올라야 정상입니다. 오늘 일단 미장이 올라야 다른 뉴스가 없으면 네. 다른 뭐 특별한 뉴스가 없으면 알겠습니다. 인사이트 이렇게 끝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 4시 20분인데 바로 콸콸콸 갈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입니다. 종목은 KC텍이고요. 반도체 CMP 세정장비회사로 알고 접근을 했고 장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제는 12% 빠지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수익 중이긴 하지만 스트레스 받습니다. 보노님 장렬히 형 고견 부탁드립니다. 명행도 빨리 캐치하세요 하셔가지고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부터 봤는데 실적은 꾸준히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한 100억
요 정도에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리포트 한번 봤는데 이게 예전에 그 일본하고 뭐 국산화 만들자 막 이럴 때 네. 핫했던 그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9년쯤 그렇게 쭉 나오다가 좀 잠잠했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리포트를 써주셨는데, CMP 공정 스텝수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술 방향성, 업종 모멘텀이 지금 딱 이 시기와 부합하는 종목이다라는 요 리포트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최근 동사의 사업 영역인 CMP 장비에 대한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목표가를 47,300원까지 올리면서 매수 의견을 준다 하는데, 23년에는 이 장비 매출액이 삼성전자 향만 발생했는데, 24년 1분기부터는 이제 하이닉스 향도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점점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수급도 살펴보면 다음 장인데, 기관은 계속해서 사고 있고요. 모아가고 있고, 외국인도 뭐 연속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일봉인데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59,000원까지 찍고, 아까 보여주셨던 그 테크윙처럼 어제 그리고 오늘 완전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주봉까지 한번 살펴봤더니 아래 저 빨간 선 21선까지는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의 결론은 KC에서 멈춰버렸어요. KC택이었잖아요. KC에서 멈췄는데 이거를 택까지 붙여가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해요. 번호님 드디어 웃으셨다 오늘. 아니 근데 그 반도체 전문이니까 지금 드디어 고무장님한테 웃었다. 아니 뒤에 욕하신 거 아니죠? 욕 안 했어요. 욕 안 했어요. 보는 이 주식 어때요? 보통 평상시에 관심이 있거나 매력적이거나 누구한테 질문을 받거나 시리어스하게 보실 만한, 그러니까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물어볼게요. 그냥. 아니 크게는 그게 정답이에요. 관심이 많지가 않아요. 관심이 없어. 그게 개인들이 문제다. 관심을 갖기가 어려운데 장기적으로 보는 거는 이게 여러 가지 품목이 많아요. 예? 다 좋던데 네네. 악유가 있어요. 이게 HBM 쪽으로 진짜 제대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다 기다 그 전문가들이 사는 악유가 있어요. 그 잘 모르겠어요. 나도 그 악유를 듣고 나서부터는 네.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뭐 이게 뭐 한없이 저 밑으로 가는 여러분도 아주 고생시키는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저번에 6만 원 이미 갔었거든요, 한번. 네. 그때 이빠이 그 반영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표주가 가장 높은 게 6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6만 원짜리 하고 한 두 달 전에 한 4만 5천 원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그 괴리가 만약에 하반기 실적이 많이 올라간다, 상반기 대비했을 때, 그러면 사도 돼요. 근데 지금 대충 보니까 상반기나 하반기나 이 매출이 크게 차이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내년에 오른 것 같아요. 그럼 내년을 땡겨야지 다시 6만 원 간다는 건데, 내년 땡겨서 PER 한 20배가 아니고 20배인가 30배인가, 잠깐만, 애널리스트가 한 게 평균적으로 보면은 6만 원이 되려면은 네. 내년도에 20배 돼야 되거든요. 내년 실적이 잘 나고 땡기면 20배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 다시 한 번 6만 원. 근데 다른 것보다 더 매력적일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롱텀이라 그래, 롱텀이 진짜 1년 반 정도 롱텀인지는 모르겠어요. 고생을 직사를 시켜서 여기서 뭐 마이너스 20%될 주식은 아닙니다. 근데 올라가는 속도라든지 매력도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HBM의 어떤 그의 아규먼트, 기술적인 아규먼트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은 제가 썩 들지는 않고요. 목표 주가 가장 목표 6만 원이니까 6, 8, 48이면 48,000원? 맥스 5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장이 좋으면은 결국은 가겠죠. 그럼 지금 저는 그렇게 거의 봅니다. 지금 주가가 44,150원인데. 뭐 갖고 계신 거는 뭐 손해 안 봤으면 좀 더 갖고 계셔도 상관없는데, 비중이 문제죠. 이것도 25%? 그 롱통을 믿는다고? 제가 얘기하는 아규먼트를 저하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은 그렇게 하시고요. 찝찝하고 리포트 봤는데 아규가 헷갈린다. 그럼 비중이 20% 이런 종목 아닙니다. 대박 나서 50% 먹을 그런 종목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요. 매력도가 있는 그런 높은 종목은 아니다. 리스크를 안 하려면 테크윙이나 한미반도체나 그런 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롱텀을 하는 나쁜 주식이 아닌데, 근데 비중을 20, 30%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반대입니다. 안정적이긴 하지만. 네. 비중을 조금씩. 여쭤본 거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이게 갖는가 하고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본호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저는 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면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항상 좀 강조드리는 게 뭐냐면 물려도 대장주에 물려야 탈출이라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제가 하고 진짜 싶은 맞아요.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을 긍정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반도체를 아무거나 이제 뭐 이런 소형주 개인적으로 당연히 좋은 종목군들 많이 있는데 그거 사셔가지고 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면 어차피 갈 때는 대형주가 가야 산업이 움직이고 산업이 움직여야 소부장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소부장만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네. 하지만 그건 연속성이 길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움직일 때는 대형주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때는 저는 대형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좀 주력적으로 정말 시장에서 대장이라고 딱 명칭한 그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뭐 요 정도만 봐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도체 다른 종목군들 많지만 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들이 움직이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럴 때 확실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식을 고를 때 미인 테스트가 있는 인기 거예요. 테스트. 인기 테스트. 네. 인기 테스트가 있는 건데 거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성전자 콜 테스트가 됐을 때, 물론 삼성전자 향도 움직이겠지만, 삼성전자 향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움직여야 돼요? 삼성전자가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때, 그리고 소부장에, 예를 들어서 내 투자 자금이 10억이 있는데, 거기 10억 다 태우실 수 있어요? 10억 태우는 거는, 인생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망하면 뒤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거 사서 물리면, 몇 년 뒤에는 다시 탈출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장주를 사는 거랑 소형주를 사는 거의 큰 차이거든요. 소형주는 5년이 지나도 안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5년이 지나서 안 온다? 그러진 않아요. 삼성전자는 항상 올라왔기 때문에 80년 이후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런 이슈가 있고 고점으로 오면 올수록 대형주 위주로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최대한 내가 얻어맞을 수 있는 마이너스 폭 자체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K스택이라는 종목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좀 빌어서 반도체를 좋다라고 제가 표현하는 그 부분은 좀 대형주 핵심 대형주 위주로 주도주. 대장주, 대장주로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안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마이너스가 일단 제한이 돼요. 마이너스가 제한이 돼야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가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어차피 삼성이 빠지면 지수가 빠지는 거니까 삼성이 빠진다라는 걸 알고 지수 판단도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소형주를 하면 그 괴리가 좀 생겨서 좀 약간의 희망회로를 또 돌리게 돼요. 그러면 탈출 기회를 놓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항상 대형주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좋아하는 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인기가 있어야지 갑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인기가 생겼던 이유는 밸류업 때문이죠. 근데 밸류업이 나오기 전에 그 자동차를 보세요. 그렇게 갔어, 안 실적이 갔어. 좋고 제가 그때 자동차 얘기했다가 욕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맞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인기를 받지 않고 안 사주면 안 간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기가 있고 시장에서 집중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소외가 안 되는 쪽에서 애초에 경기를 시작을 하면은 내가 이 종목은 왜 도대체 이렇게 좋은데 왜 인정을 못 받아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답답함도 좀 적고 그다음에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 계좌는 어쨌든 불어 나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다행히 그런데 이분은 수익 중이신 것 같거든요. 제말 딴 건 다 좋은데 삼성하고 비슷하게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이 이 소형 종목에 비중을 20%. 많이 실지 말아라. 저 방송하다 보니까 했다 그러면 보통 20-30%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해가 왜냐면 조금 들어가면 또 먹는 돈이 별로 없거든. 아니 근데 뭐 엔비디아에 대해서 30% 투자하면 그거는 그것도 좀 말리고 싶지만은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이런 건데 애플에 근데 이거 뭐 5천억 1조 끼케야 5조면은 우리나라에서 5조면 큰 거지만 외국 입장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소형주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대장주라는 것들 10개 정도만 하더라도 그 벗어나면은 리스크가 커요. 아까 뭐 저기 네오셈이고 엑시콘이고 그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CXL 있잖아요. 그 테마주냐 장기주냐면 둘 다 맞는 얘기예요. 테마주는 아까 테마로 느껴지죠? 전 테마로 느꼈죠. 느껴지지. 근데 장기적으로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종목을 얼마를 실을 것이냐? 얼마를 실을 건 자기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종목이 아까 말한 저기 K시텍은 커버라도 나오지 네. 커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커버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그럼 안 나와요. 그 종목에 대해서 알아 들어갈 수 있어요? 동시재밌게? 예를 들어 모르잖아요. 근데 그 종목 갖고 만약에 꼭지 사건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한꺼번에 사지, 그거 나눠서 하지 않거든, 10번 정도. 그럼 물론 나중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벌든 안 벌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그런 종목 많이 할 땐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 거지. 네. 꼭 반도체가 아니고 어떤 테마나 어떤 어쩔 수 없이 장기가 될 수 있는 소지. 이거는 그런 종류는 아니에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실린 거는 그다지 뭐 유리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수익권에 계시다고 하니까요. 잘 선택하셔가지고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31분 지나가고 네.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명행 어딨어? 여기 있네. 어디 갔어요? 언제 네, 쳐다보네. 명행이 시간 보고 있네. 이제 빨리 끝내라. 가라고. 그냥 가야 된다. 네, 명행도 빨리 캐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분도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